어제 로빈후드가 훔친 미국 주식이라는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많은 주식들이 오늘 상당한 폭으로 올랐던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테슬라가 있었죠. 테슬라가 무려 8%나 올랐고 지금 장외 시장에서 1%, 2% 정도의 상승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미디어도 온통 테슬라 얘기였죠. 어제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어제 토요타 시가총액을 테슬라가 넘어섰다라는 빅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통 테슬라 얘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는 더욱더 큰 뉴스였죠. 이 빅 뉴스는 어제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회사 전체 이메일로 보낸 것 중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세컨 쿼터 집계가 됐는데 우리 정말 많이 팔았어. 얘들아 정말 수고했어. 그러면서 자축 이메일을 보낸 것이 언론에 리킹되면서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는 언제나 쉽게 빨리 퍼져나가는 법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잘해줬어. 뭐 그런 이메일입니다. 격려의 이메일이었고 플렉스하는 이메일이었죠. 사실 그동안 테슬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은 돌리지도 못했죠. 그래서 뭐 카운티랑 소송을 한 해 만에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 갈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뭐 다른 주를 알아보기도 했고,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정 떨어졌어. 퇴퇴퇴 그러면서 자기 집도 내놓고, 집도 이미 팔렸습니다. 어느 중국 사람이 두 채를 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빠르게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주정부도 어느 정도 누그러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아침부터 시장이 좋았습니다. 고용지표 숫자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모든 나스닥, 다우지수, S&P 지수 모두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지표가 좀 수상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사실 미스리딩 넘버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 통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용 숫자가 좋으니까요. 막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1232불까지 오르는 상황을 만들었죠.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4월 2일인가요? 예전에 스탁 트윗에서 스라는 어느 친구랑 이렇게 막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이제 실업자 나오고 그러면 이런 차 이제 누가 사니? 막 그러면서 자기가 쇼로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길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죠. 이런 차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차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는 럭셔리 매니지먼트에 관해서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럭셔리 프로덕이 얼마나 다른 클래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오히려 불황일수록 이런 차들은 잘 팔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두고 세컨 쿼터 가면 정확하게 1200불 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예언이 적중했죠. 바로 제 많은 팔로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나? 아무튼 각설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점입니다. 저 역시 그 점이 가장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팩터, 한 두 가지만 보죠. 두 가지 팩터를 통해서 어떻게 가격이 변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두 가지 강점, 그 두 가지 팩터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그 뉴스 중에 테슬라가 S&P에 편입되면 어떻게 될까, 어떠한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테슬라가 곧 편입될 것 같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지난번에도 썼는데 계속 울거먹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 씹어 먹습니다. 되새김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요건을 이제 갖춘 것 같습니다. 상당히 S&P는 보수적으로 그 크리테리아가 있는데요. 12개월간 연속 흑자를 내야만 이 크리테리아를 충족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추세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요. 왜냐면 그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퍼스트 쿼터, 세컨 쿼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 팬데믹의 어려움 때문에 로컬 정부에서 공장문을 닫도록 했고, 공장문 닫은 와중에서 막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막 트윗을 날리면서 싸움을 로컬 정부가 벌였죠. 그리고 어느 정도 허락을 받고 다시 공장을 추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자동차를 판 것을 보면 대단하다, 역시 테슬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쁜 뉴스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계속 있었죠. 소송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율주행은 지금은 현재는 아닙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어시스트 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실제 매뉴얼 상에서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한두 번 써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화장도 하고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너무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운전대를 놓고 차에게 그냥 맡겨버리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절대 법적으로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에 보면요, 두 손이 언제나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소송 테슬라한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테슬라의 강점 팩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들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자동차들은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엔진이 가장 큰 어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요, 그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엔진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부품들을 바꾸죠. 다른 부품들, 예를 들자면 뭐 금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가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마진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다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원가의 대부분이 배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가 그런데 예전에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자동차 원가가 너무 비쌌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0불, 200불 차 한 대 팔면 그 정도 마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배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싸지는 이러한 좋은 현상이 났습니다. 테슬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원가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효율은 좋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품질은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번 충전하면 100마일도 못 가던 배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300마일, 500마일을 갈 수 있는 배터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9월 중순이 되면요, 아마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앨런 머스크 형님이 플렉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아마 테슬라를 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입니다. 물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곳에서도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요, 상용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구글 이런 데서 개발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가격이 뭐 차 한 대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뭐 비행기에 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자동차에 탈 수 있겠습니까? 뭐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아마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좋은 방법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정교한 플랫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바로 테슬라의 스페이스 X입니다. 지난달이죠. 그 우주 정거장에 로켓을 쏘아 올린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이러한 인공위성 셀룰라이트를 수없이 쏘아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셀룰라이트이 우리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을 보시면 이제 별이 아니라 셀룰라이트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켓에 탑재해서 한 번에 수백 개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지금까지 테슬라는 12,000개의 셀룰라이트 쏘는 퍼밋을 FCC로부터 이미 받았고요. 아마 거의 다 쏘아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2019년 말에는 또 3만 개를 추가로 쏘아 올릴 제안서를 FCC에 제출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토탈 42,000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쏘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 좀 더 정확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더군다나 소프트웨어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자회사이기도 한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들을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다는 점도 대단하죠. 자, 그럼 이런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위성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겹쳐진 이러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를 팔지 않아도 될 만큼 탄탄해진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만 팔고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나 벤츠나 BMW나 이런 회사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판매하고 매월 또 서비스 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뭐 이제 자동차를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IT나 테크 컴퍼니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 섹터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터가 주는 강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바로 품질이 좋아진 자동차, 그리고 원가가 낮아진 이유로 마진폭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팩터로는 분명히 아마 이 세상 주식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완전히 달나라 가격을 가진 주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타겟 프라이스 22,000불, 바로 ARK 인베스트먼이 제시한 가격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이 회사가 만든 ETF입니다. 이 ETF에 보면 아마 테슬라가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듣기로 한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불 케이스, 즉 잘만 되면 2024년까지 22,000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안 되면 뱅크럽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회사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2024년까지 7,000불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여기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보면은 뭐 잘 안 돼도 중간 가격은 아마 2,70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ARK 인베스트먼의 CEO죠. 캐티라는 언니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까지 4,000불, 이런 얘기했습니다. You at ARK Invest have become very closely associated with one stock in particular, and that is Tesla, because you made a lot of waves by attaching a $4,000 price target to the shares at one point. Yes. This means that you are obviously very bullish on Tesla and you do hold it in the funds. Is that correct? And if so, is it just a buy and hold, hope it pans out for the next 20 or 25 years? Or is it something different in the way that you approach this particular holding in Tesla? It is our largest position, but before I go into that, our conviction has increased in the last year or so. It's our largest position. It's down about 29% this year, and it's always been our largest position this year. 전세 자금도 아니고요. 4,000불 이러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차트를 좀 봤습니다. 한번 여기 차트를 보시죠. 이 차트에 보시면은 바로 1년 전 가격이 보이는데요. 200 얼마였죠? 250불 정도 됐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230불,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갔죠. 한 5배 정도, 4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이 추세를 한번 보세요. 테크니컬 분석을 제가 해봤을 때는 별일 없으면 정말 내년까지는 4,000불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아마 로빈후드가 올릴 수도 있겠죠. 추세가 보이시나요? 이 추세를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침이 심한 주식임이 여실하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쇼텀으로 투자하시면 아마 실망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7%, 8%가 움직이는 날이 있으니까요. 어쩔 때는 20%도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쿨다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되는 것을 보시면 그때 추가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시기를 기다리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테슬라 얘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 오시는 계속적으로 리커링으로 계속 재방문해 주시고 있는 분들 중에 70% 정도가 구독을 안 하고 계속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